보여줍니다.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들이 가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몽골에서 이민온 여중생을 속옷만 입힌 채 팔다리를 묶고 무차별 폭행한 건데 당시 폭행 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 학생은 2차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중생이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피해 학생이 무릎을 꿇고 쓰러지자 다른 학생이 말리기는커녕 덩달아 폭행에 가담합니다. 피해 학생을 번갈아 밀치면서 때리고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마치 이 모습을 즐기듯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찍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몽골에서 이민 온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속옷 차림에 다리는 내부로, 팔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차라리 도와줄 바에는 나는 지금 20만에서 좀 좋은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옷을 머리에 쓴 사진과 맞는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떠돌면서 피해 학생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오빠들이 지금 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팔고 있다고 오빠들이 이 영상 좋아하고 있다면서 이런 폭행이 있기 전 가해 학생들은 가출한 피해 여중생을 재워주겠다고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해 여중생의 보호자가 찾아와 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냐며 가해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훈계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복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이 촉법소년이라 2명만 중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영상 유포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키워드를 보는 오늘 관련 뉴스 시간입니다. 장명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벽화 전쟁고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종로구 한 서점의 매점 그림인데요. 아 예. 새벽에 그림이 그려진 게 5개월 전인 지난 아유.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당연하죠. 어쩔 수 없었잖아요. 주위에 있고 주위에 나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김건희 씨가 86개 여성이었다. 이런 의혹을 풍자하는 그림이었는데요. 당시 윤 후보 지지자들의 반발로 벽화를 다시 덧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다시 같은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개사과, 손바닥, 왕자 등 윤 후보의 말실수를 겨냥하는 그림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윤후보와 관련된 그냥 일반적인 풍자 같습니다. 예, 반격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벽화가 어제 등장한 새로운 그림인데요. 예, 저희가 보여드리겠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의혹이 불거진 고백으로 관련된 인물 온수미 성남시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려져 있고요.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 동상의 전경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작곡한 작가들은 이 그림이 정치적으로 이어지는 건 어려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은 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이 혐오 쪽으로 가지 않고 재미난 대결로서 이렇게 재미나게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벽화 속 추정 인물로 본인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벽화에 등장한 인물로 추정되는 배우 김부선 씨는 자신의 SNS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줬다며 명예훼손으로 작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쁜 뜻이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런 풍자 작품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목숨 건 전시를 거정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시합니까? 네, 신께서는 곰돌이 풀을 풀요? 네. 또 알죠. 뿔조하고 왜 상의만 입고 있는 말이 좀 이상할까? 하여튼 옷 입고 있는 고곰이요. 네, 하지만 이 곰돌이 푸가 중국에서는 되게 금기시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네, 왼쪽은 검돌이 후보요. 오른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후덕한 모습이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네, 후의 분한 이미지가 시주석과 겹치고 시주석을 희화화하는 데 사용되다 보니 중국 당국은 검돌이 후에 대한 전시회 등을 밀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방치된 인사들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중국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뚫고 전시를 하겠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작가가 이탈리아 북부 한 지역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전시회장엔 이렇게 곰돌이 풀을 탄압하는 시 주석의 모습이 담긴 작품도 있습니다. 예상했듯이 이탈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전시회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해당 지자체장은 예술엔 검열이 있을 수는 없다며 강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곰돌이 푸가 시주석보다 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라면 푸의 그 푸근한 이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의외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곰의 이웃 사촌 얘기입니다. 근데 고기를 먹는다고요, 판다가? 네, 판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이 대나무를 질겅질겅 씹는 이 모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판다가 고기를 먹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시는 영상이 중국 산시성 일대에서 촬영된 야생 판다인데요. 동물의 뼈에 붙은 살점을 갉아먹는 모습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판다는 초식 동물 아닙니까? 네, 실제 판다의 주 먹이가 대나무인 건 맞고요. 네. 네, 다만 과거에는 육식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근데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먹이를 바꾼 거라고 합니다. 네. 육식 동물의 소화 기관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런 모습을 포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古兰山都有野外研究曾经记录到大熊猫偶尔会打牙祭，主要是取食野生动物的残骸。 판다가 대나무를 먹게 된 이유가 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신기합니다. 신기한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 111년 만에 반납. 뭐를 111년 만에 받았나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책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 소설책인데요.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배열된 이 소설책이 익명의 시민을 통해 무려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을 지나서 반납됐다고 합니다. 책 뒤편 대출 기록지를 보니 선명하게 1911년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상태 또한 멀쩡해 보입니다. 도서관에서 보통 책을 빌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왜 우리 연체료 물잖아요. 저기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네, 책에 붙은 안내문에 따르면 2주까지 무료고요. 이후부터 하루 2센트씩 연체료가 붙는데요. 네. 2센트면 하나로 약 24원 정도 합니다. 예, 계산을 해보면 111년에 대한 연체료는 약 803달러, 우리 돈으로 95만 원 정도입니다. 100년간 빌린 다음에 반납을 안 한 것도 신기하지만 100년 이상 잘 버거려온 것도 신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님, 헉헉, 애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상에선 전혀 쓰이지 않는 외계어가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 자막에서 속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돈 주고 보는 사람은 생각 않고 그냥 번역 비용을 아끼려고 한 듯한데 이 엉터리 자막 탓일까요? 지난 25일 이용자 수는 서비스 첫날보다 22만 명이나 빠졌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화 미녀와 야수를 틀었더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감탄사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애혀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디즈니의 다른 영화 토이스토리에선 끼엔 안다 아이라는 생소한 언어가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스페인어로 말하는 장면을 한국어 음가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넷플릭스나 왓챠는 좀 오래돼서 의욕이 없기도 하니까 시스템 유아이가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불만이고. 지난달 12일 서비스 첫날 60만 명이었던 이용자 수는 지난달 25일 37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약하게 소화로 칸을 발음하게 되면 이제 긍정의 의미가 되는데 이게 그 사운드가 나왔을 때 기계가 빠른 속도로 돌릴 그걸 이제 가정을 하면 그걸 이제 반대의 우역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 시장에서 신뢰도 문제에서는 이미 금이 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과연 우리가 정주할 만한 내용이 디즈니 플러스에 있냐?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 내 OTT 1일 시청자 수에서 넷플릭스와 토종 OTT인 웨이브와 티빙 등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과격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논평이라면서도 북한의 사이다식 표현에 속이 시원하다는 외교 관계자들도 꽤 많죠. 오늘 세상 돋보기에서는 북한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강용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에 일본 외교관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다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발견됐는데 물론 우리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네, 북한 외무성은 의미 사변은 전대미문의 국권 유린 범죄라며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외교관까지 동원해 감행한 범죄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조그만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2017년 북한은 일본의 대북제재 동참에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장단에 춤추며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가락한 를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4개의 섬을 주체의 핵탄두로 바닷속에 쳐넣어야 한다. 네, 듣기만 해도 섬뜩한 표현인데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논평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예, 어쨌든 다른 나라 뭐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북한 측에서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발언을 저희가 삐소리로 처리해야 할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외교 관례상 쓰기 참 어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네, 북한의 이런 사이다식 외교 발언의 배경을 알려면 북한 정권의 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일성은 1937년 고천보 전투를 이끄는 등 한일 빨치산으로 활동한 것을 기반으로 우상화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일성 정권의 뿌리 자체가 한일 빨치산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단일은 이 북한 정권의 뿌리이자 정통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엔 미국에 대한 반제국주의만큼이나 일본에 대한 반식민지주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내부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민에게도 물어봤는데 실제 어릴 때부터 일본을 미국이나 남한 못지않은 적국으로 교육을 받고 김일성의 항일 운동 과정을 주입식으로 외운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 북한이 일본하고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됐었는데 이런 경험이 또 바탕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난 2002년이었죠. 당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만난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네네. 중학교 1학년 때 납치된 애구미에 대해서는 사망했다며 유고를 보냈는데 DNA 감정 결과 동물뼈까지 섞인 가짜 유골로 밝혀지며 북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얼마 전 취임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북한은 2002년 정상회담으로 모두 정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강한 대일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일 메시지는 앞으로 계속 강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부 통치도 한 이유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막대한 전쟁 배상금입니다. 아, 돈이요. 네. 우리나라도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총 5억 달러의 독립 축하금을 받은 바 있는데요.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가 좋아져 대북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설 때 종잣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40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까지의 그런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정도의 큰 액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본을 배제한 채 대일 메시지의 수위는 계속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한일 관계만큼이나 북일 관계의 세법은 참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용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해 매립되는 산업 폐기물만 수백만 톤. 하지만 몇 년 후면 더는 늘 곳이 없어집니다. 매립장을 새로 만들려고 해도 주민 반발 등으로 쉽지 않고